자, 이제 드디어 객관식 문제 풀이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미진했건 안 했건 이제는 객관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걸 완성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171페이지부터 제가 203페이지까지 한다고 그랬죠. 네, 오늘은 첫날이니까 천천히 문제 전부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다 푼다는 것은 다음 주부터는 전부 다 안 푼다 이 말과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빨리 해서 무조건 객관식 시험 문제 풀이는 1시 반을 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1시 반 이전에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제 풀고 자기 실력을 스스로 향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시간을 좀 많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임대차, 아주 오래전에 임대차 봤죠? 롱롱어타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롱롱이라는 것은 2달을 말합니다. 2달 되면 여러분 기억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임대차는 쌍목이야기다 그러면 맞을까요? 예, 맞는 사람도 있고 틀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유상이야기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법조문을 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 목적물을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게 할 걸 약정하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임대인은 용도에 맞게 사용 수익하여 줄 뭐가 있다? 채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되어 있어요. 그럼 차임을 지급할 뭐가 있다? 채무가 있죠. 이 양채무가 서로 대가성이고 교환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임대차 계약도 어디에 속한다? 네, 쌍목계약입니다. 이게 서로 대가성이 있으니까 쌍목계약이고 유상계약입니다. 그래서 만일 시험 문제에 임대인도 담보 책임진다 그러면 맞을까요? 임대인도 담보 책임을 진다.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지금 문제 그렇게 천천히 하잖아. 지금 무슨 계약이라고? 그럼 유상계약이면 매매에 관한 규정이 다 준용된다니까. 그래서 임대인도 담보 책임진다 안 진다? 진다 이 말입니다. 타인 권리를 임대했거나 임대차 계약했는데 제한 물건이 설정됐다. 이거 다 적용된다고. 임대인도 담보 책임집니다. 무슨 계약이라고? 유상계약이다. 그러면 요 채무는 이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한 번만 이행합니까? 임대차 계약은 계속 해줘야 됩니까? 계속해야만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니까 무슨 계약? 그렇죠. 계속적 계약입니다. 따라서 채무를 불이행하더라도 해제하는 게 아니고 해지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임대차 계약입니다. 그럼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죠. 차임을 지급하는 채무 대신 사용 수익할 권리, 이걸 뭐란다? 임차권이라 그래요. 임대인은 뭘 받을 권리가 있고 차임 채무권이 있고 대신 용도에 맞게 제공해 주려고 뭐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지수선 의무가 누구한테 있다? 그래서 유지수선 의무를 이행하자면 임차인이 만일 유지수선했다. 그럴 때 들어간 비용이 뭐라고? 필요비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비 상환 채무권이 있습니다. 자, 이때 수선할 때 앞 뒤에 나와있죠.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은 수선 의무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수선 의무는 면제특 약할 수가 있다. 그러더라도 소수선만 면제된다. 그러면 이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권리 임차권인데 전세권자도 사용 수익할 수 있어 없어요? 전세권이죠. 그럼 다른 점은 요거는 뭐다? 채권입니다. 이 말은 누구한테만 주장한다? 오로지 채무자에게만 주장한다. 즉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하잖아. 그러면 이 임차권도 임대인에게는 주장할 수 있지만 누구한테는 제3자에게 주장 못한다. 그래서 임차권은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임차권은 대항력이 원칙적으로 있다 없다? 없어요.
항상 기억이 돼요.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그냥 임차권은 무조건 대항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푸는데 안 그래요. 대항력이 없습니다. 자, 그 근본적으로 대항력이 없다는 것을 기초로 문제를 풉니다. 갑과사의 사무실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임차권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예컨대 3억이다. 2020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는 2020년까지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고 갑은 그렇게 용도에 맞게 뭐 줘야 된다? 세금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임차인이 2017년도 임차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버립니다. 양도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많겠죠. 매매했거나 경매했거나 아니면 뭐 정리했거나 등등등의 사유로 달라집니다. 자, 이제는 누가 새로운 소유자다? 병입니다. 근데 사용 수익하는데 누가 지금 사용 수익하고 있다? 을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이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소유권에 관해서 방해 제거 청구할 때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으면 안 나가도 되잖아요. 그럼 이 을이 지금 점유할 권한이 뭡니까? 임차권이잖아. 나도 임차권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없다 이 말입니다. 방금 임차권은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주장하지 다른 사람에게 주장 못합니다. 대항력이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을은 병에게 그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없고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원래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동시행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쫓긴 하는 겁니다. 돈은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 갑에게. 그러면 이 을은 갑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하면 물론이고 채무불이행이죠.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해지하고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을은 나는 손해배상 받을 때까지 너에게 못 지겠다. 유치권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예? 을은 갑에게 지금 채무불이행에 따라 손해배상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손해배상 받기 전까지 병에게 못 주겠다.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손해배상에 관해서 유치권 되는 거는 물건 그 자체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인정된다 그랬잖아. 사람의 채무불이행이나 배임행에서 발생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유치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걸 좀 이제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똑 시험에 그 유치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도 이제 종합 문제로 나오지 않습니까? 유치권 인정된다 안 된다? 제가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잘 안 된다니까. 딱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 동물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물건 자체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제가 예를 들을 때 TV를 드는데 TV에 못이 있어서 손이 찔렸어요. 네 발 끊으면했습니다. 그게 어디서 하자가 발생했습니까? 그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을 때 내한테 손해가 발생했잖아요. 그럴 때 뭘 주장한다고? 유치권 주장한다고. 아무 때나 유치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손해배상은 그 두 가지 외에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로 발생되는 것은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임차권입니다. 이게. 자, 그럼 이제 왜 물어봅니다. 외적으로 대항력 갖출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있어. 우리 민법은 임차권을 보호합니다. 자, 결론을 말하면 이 임차인은 방금 말하듯이 대항력이 없으니까 경제적 지위가 굉장히 약합니까? 안 약합니까? 약하죠. 따라서 우리 민법 임대차를 정할 때 전부 다 누굴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임차인이죠. 그래서 이때까지 계약법은 다 임의 규정이었는데 지금부터는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입니다. 누구한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그럼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는 있어 없어요? 그래서 무슨 규정?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한쪽이만 강행 규정입니다. 임차인은 유리하게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 내용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내용보다. 그런데 강행 규정이 아닌 것 그러면 무조건 뭘 찾아보면 된다 했죠? 비용상환치용권입니다. 626조 비용상환치용권은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항력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621조에 따라 임차권도 뭐 하면 된다?
등기하면 됩니다. 621조에 보면 부동산 임차인은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등기된 임차권은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되어 있어요. 따라서 등기를 했으면 그때부터 누구한테도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으니까 병역에도 주장할 수 있게 없게, 그러면 당연히 그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안 주면 동산미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아닌 토지 임차권은 구태여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더라도 대항력 갖출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622조에 따라 무슨 등기하면 된다? 건물 등기하면 됩니다. 토지 임차권은 구태여 뭘 하지 않더라도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더라도 임차인 소유 건물을 등기하면 됩니다. 등기하면 똑같이 뭐 인정해준다? 대항력. 다만 요때 대항을 해주는 자체가 건물 등기니까 만일 건물이 멸실돼 버리면 대항력은 사라집니다. 자, 이게 대항력 갖추는 것이고, 주택 이런, 그러면 가만히 보면 토지는 토지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더라도 건물 등기하면 되지만 건물 등기는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할 방법이 없는데 이거는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입니다. 반대 약정이 없으면 되어 있으니까 임대인이 등기 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건물 중에서도 살아가는데 필수적이라 볼 수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따로 뭘 하지 않더라도 등기하지 않더라도 점유하고 뭘 하면 된다? 주민등록을 갖추면 2일 0시부터 대항력 생깁니다. 상가 건물도 이제 확대해 주죠. 인도와 사업자 등록하게 되면 2일 0시부터 대항력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모든 임대차에 대해서 다 대항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는 건물 등기하면 될 것이고 주택이나 상가는 다 보호받습니다. 이게 대항력과 관련된 겁니다. 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나온지 알겠죠? 순진이 무엇 때문에 한다? 대항력 때문에. 이 대항력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걸 하나 봅니다. 만일 이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는 도중 비용이 발생되었어요. 비용은 필요비도 있고 뭐도 있다. 그럼 필요비는 언제 청구할 수 있습니까? 발생 즉시 누구한테 청구한다? 가백에. 이익비는 임대차 종료 가백에 합니다. 그런데 기간 만료되기 전에 병역에 양도했습니다. 자, 이 병역에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용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병역에. 있다 없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예? 그냥 있다 없다 여러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꼭 뭘 이유를 붙입니다. 그냥 있다 없다 그러는데 꼭 문제 풀 때도 만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문제의 대항력도 안 갖췄는데 대항할 수 있냐 그러면 아니면 등기되면 대항력이 있는데 이렇게 문제 풀면 어떻게 해? 문제에 등기 안 되는데 지 혼자 대항 등기되면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본다니까. 그냥 있는 거나 잘하라고. 있어 없어요? 있기는 뭐가 있어? 비용 상환 청구권이 물건입니까? 이놈 저놈한테 다 하게. 비용을 이놈 저놈한테 어떻게 다 청구하느냐고. 비용이. 방금 내가 필요비는 누구한테 청구하냐? 가백에. 유익비도 누구한테 청구하냐? 가백을 하려고. 병역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뭘 하고 문제를 풉니까 그러면? 응? 비용을 아무에게 청구하는 게 아니니까 임차인이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게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따라서 이 비용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뭘 갖췄을 때는? 대항력 갖췄을 때는 할 수 있어 없어요? 당연히 임대인 씨를 승계하니까 가능하죠. 자, 그럴 때 비용은 그 목적물에서 발생됐으니까 뭘 주장한다? 유치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어른 병역에 비용 청구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비용 받을 때까지 목적물 못 주겠다고 유치권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이 병역에 나는 비용 받을 때까지 목적물 못 주겠다 유치권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비용은 분명히 병역에 못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유치권을 하나 봅니다. 갑과 을 사이에 건물 도급 계약이 체결돼서 공사비가 있어요. 그래서 유치권을 주장합니다.
근데 평소에 갑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A가 이 건물을 강제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경락을 받았습니다. 자, 그럴 때 유치권자는 그 경락인에게 피담보채권 변제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공사비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병에게 인도 거절할 수 있어 없어요?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유치권은 물건이고 비용은 채권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유치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지만 비용은 채권이라고 특정인에게만 주장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주장하지만 비용 청구는 못합니다. 그럼 경락대금에 어른 우선 면제 받아갈 수 있게 없게? 없어. 유치권자에게는 우선 면제권이 없다니까. 유치권자 우선 면제권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채권자로서 배당받아갈 수 있지 우선 면제권은 없다니까. 그게 유치권이 갖고 있는 효력 아닙니까? 유치권은 뭐가 없다고? 경락대금에 우선 면제받아갈 권한이 없다니까.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비용은 갑에게만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 유치권의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에게 뭐는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어요. 대신 보증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항력 갖췄을 때는 모두 다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만큼 대항력 갖추냐 안 갖추냐 달라집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대항력이 없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문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32번부터 문제를 풉니다. 다음에 권리나 기업을 빌려서 사용 수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임대차 계약이다. 맞습니까? 자, X라고 한 분 왜 틀렸을까요? 조용합니다. 지금 틀렸다고 여러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틀린 이유가 있겠죠. 왜 틀렸을까요? 권리, 그러면 아니 임대차 할 때 보면 법조문에 물건을 사용 이래 되어 있습니다. 물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따라서 임대차의 목적물은 뭐에 한한다? 물건에 한합니다. 따라서 여기 권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권리나 기업을 빌리는 거, 이거는 우리는 지금 대상이 뭐만 된다고? 물건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은 뭐 됩니다. 이거 그래서 물건을 빌리는 거는 우리 민법에는 민법 임대차는 물건이 대상이 되고 권리를 빌린다 이런 건 우리 민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설을 보면 무명계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권리를 빌리는 계약은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아닙니다. 자, 다음에 타인 소유 물건도 임대할 수 있게 없게? 타인 소유 물건도 매매할 수 있는데 임대가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는 처분행위가 아니고 의무부담행위이기 때문에 장차 이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처분권한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3번은 옛날에 맞았는데 지금 틀렸죠? 민법 임대차는 최장 최단 기간 없습니다. 1시간짜리 임대차도 할 수 있게 없게? 동산 임대차는 보통 1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1박 2일 할 수 있어 없어요? 펜션에 빌리는 게 다 1박 2일 아닙니까? 그래서 최장기 최단기 없습니다. 다음에 4번 당사자사에 미리 약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는 경우 해저 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맞습니까? 자, 임대차 해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지 의사표시와 동시에 해지가 되는 것도 있고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만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일정 기간을 해지 기간이라고 그래요. 이 해지 기간은 누굴 보호하는 제도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경과해야만 해지 효력이 생기는 것은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무슨 약정 없다? 기간 약정이 없을 때. 기간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고 임차인도 해지 통과할 수 있죠. 임대인이 하면 몇 월? 지금 정신 없다니까. 임차인이 하면 1월. 동사는 모두 다 5일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해야만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다음에 방법. 우리 이런 사유가 있으면 앞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할 수 있어 없어요? 그 약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지하더라도 이 기간이 경과해야만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마지막 뭐가 있게? 그렇습니다. 임차인이 파산했을 때입니다.
임차인이 파산하면 임대인도 해지할 수 있고 파산 관제인도 해지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 기간이 경과해야만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파산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4번 해지 사표지가 도달한 때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다음에 5번입니다. 제3자가 임차인의 차인 지급에 대해 보증을 서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임대차 계약이 법정 갱신이 되더라도 제3자의 보증 책임은 갱신되지 않는다. 자, 법정 갱신이 되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합니다.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제3자가 제공한 담보도 법정 갱신되는 게 아니고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그게 34번 봐봐요. 문제. 34번 묵시적 갱신. 이게 법정 갱신 아닙니까? 그 디귿을 보세요. 묵시적 갱신이 있으면 전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정한 담보는 뭐한다? 소멸한다고. 그 법조문에 나와 있다고.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32번은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5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임대차도 사용 수익하는 권리니까 존속기간 문제 되겠죠. 그래서 34번까지 존속기간입니다. 그래서 3번 봅니다. 1번 민법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최당 최장기 제한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2번 요건을 갖추면 기간 제한이 없이 몇 번이고 갱신할 수 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합해서 갱신할 때는 5,000번도 할 수 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다음에 3번 묵시적 갱신인 경우 새로 임대차 계약은 기간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맞습니까? 예. 법정 갱신이 되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기간이 정함이 없으니까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보할 수 있다.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를 해지하는 경우 해지 기간 단축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다. 방금 말했죠. 해지 기간은 누굴 관한 제도라고? 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 다음에 기간 약정이 없는 동산 임대차는 동산은 아까 며칠이라 했죠? 5일. 임대인, 임차인 할 거 없이 5일입니다. 자, 34번은 묵시적 갱신입니다. 어떨 때 묵시적 갱신이 되냐? 기억이죠.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 임대인이 상당 기간 내에 뭐 제기하지 않을 때 이 제기하지 않으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한 것으로 봅니다. 단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니은 각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디귿 이 묵시적 갱신이 되면 제3자가 정한 담보는 어떻게 된다? 소멸합니다. 그런데 판례가 말하기를 리얼입니다. 제3자가 정한 담보는 소멸한다는 이 규정은 법정 갱신에만 적용되고 당사자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때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때는 제3자가 정한 담보로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대로 존속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요약집 보면 153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입니다. 그래서 154페이지를 펴보면 방금 묵시적 갱신부터 시작해서 쭉 나온 거 있죠? 거기까지 지금 세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게 법정 갱신 보면 동그라미 2번 합의에 따른 연장에는 소멸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방금 내가 이걸 잘 몰랐다. 그럼 아직까지 요약집을 다 못 보신 분입니다.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묵시적 갱신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자, 전세권에도 법정 갱신이 있을까 없을까요? 전세권. 있을까요? 없을까요? 봐봐요. 여러분 지금 법정 갱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잖아. 지상권에는 법정 갱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자, 있는다란 분, 어떤 요건하에서 법정 갱신이 됩니까? 없는 걸 만들라니까 안 되잖아.
지상권에는 법정갱신이 없어요. 전세권에서는 있게 없게? 있어요. 건물 전세권에만 있습니다. 건물 전세권에만 있는 게 두 가지라고. 채담기와 법정갱신, 그 두 가지는 건물 전세권에만 있습니다. 그 정도는 좀 기억을 해야 되지. 기억을 해야 되지. 속 터져 죽는다니까. 자, 그래서 법정갱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권 법정갱신이 되면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전세권도 법정갱신이 되면 기간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럼 기간 정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소멸 통과하면 바로 소멸될까요? 일정 기간 경과해야 될까요? 응? 아무것도 잘 모르겠습니까? 소멸 통고 받은 날로부터 모두 다 6개월입니다. 전세권은 설정자, 전세권자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고 소멸 통고 받은 날로부터 둘 다 6개월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은 존속기간 약정이 없으면 양 당사자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고 통고받은 날로부터 6월이 되면 소멸됩니다. 주택임대차도 법정갱신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법정갱신이 되면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고.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볼까요? 틀렸어요. 2년으로 보여. 2년. 그럼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어요. 통고받은 날로부터 3월이 되면 해제 효력이 생깁니다. 그게 주택임대차라고. 상가임대차는 법정갱신이 되면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1년으로 봅니다. 단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통고받은 날로부터 3월이 되면 해제 효력이 생깁니다. 객관식 문제를 풀 때 법정갱신을 문제 지금 풀었잖아요. 그럼 번개처럼 전세권에도 법정갱신이 있느냐? 주택에도 있냐? 이렇게 머리를 굴려봐야 돼. 그래 생각이 안 나면 봐야 돼. 이 문제만 푸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험장에 어느 건 올지 모르잖아. 그럼 그렇게 법정갱신을 한 번씩 생각해보고 모르면 뭐라고? 기본서라든 요약집을 찾아가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넘기면 안 돼요. 그거 확인하는데 얼마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정갱신은 어디든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시험이든지 법정갱신이 안 나온 적은 없다고. 주택에서 나오든 상가에서 나오든 민법에서 나오든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들어갑니다. 35번에 1번 임차권을 등기한 부동산 임차인은 되어 있습니다. 자, 등기된 임차권은 대항력 있죠?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양도의 자유는 없습니다. 양도 전대할 때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2번 차임 연체로 해지하는 경우 6개월 경과해야 된다. 방금 이 기간이 경과해야만 해지 효력이 생기는 건 몇 가지밖에 없다고? 3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차임 연체는 즉시 해지 효력이 생기지 6개월 경과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워놔야 돼요. 이런 거는. 요 3가지만 이 기간이 경과했을 때 해지 효력이 생기고 나머지는 즉시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2번 또 틀렸습니다. 경제 사정 변동에 의한 차임 정액 청구는 20분의 1 이하로 제한된다. 맞습니까? 민법 임대차는 차임 정액에 관한 제한이 없습니다. 20분의 1 제한 받는 것은 전세권과 주택 임대차입니다. 전세권과 주택만 20분의 1입니다. 민법 임대차는 제한이 없고 상가 임대차는 100분의 9 그렇습니다. 따라서 얼렁뚱땅하면 틀리는 겁니다. 밑에 여러분 답이 있으니까 맞추지. 지금 밑에서 문제 풀어본 사람 틀린 사람 많을까요? 집에서 풀어볼 때 내가 답 보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틀린 거는 무조건 틀린 겁니다. 다음에 임차인이 이기 차임 연체하면
연체기 보증금에 미달하더라도 해지할 수 있다. 보증금하고 차임 연체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에 5번 임대차 동의 있는 전대차가 이루어지면 임차권은 소멸한다. 틀렸습니다. 전대차가 됐다 해서 임차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꾸로 임차권이 소멸되면 전차권은 소멸합니다. 자, 다음에 36번입니다. 이제 방금 말하던 이 대항력에 관해서 지금부터 문제를 푸는 겁니다. 갑은 주유소를 경영하기 위해서 토지를 임차했습니다. 그 후 을은 그 토지를 병에게 매각해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었어요. 이 문제죠. 갑과 을 사이에 토지 임대차였는데 기간 만료되기 전에 토지를 병에게 매도해버린 겁니다. 어찌할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1번 갑이 그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병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번 일 경우 갑은 을에게 채무불이행에 의한 뭐만 주장한다?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유치가 인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3번 갑이 임차권을 뭐 했다? 등기했어요. 3번, 4번은 임차권 등기했죠? 그럼 당연히 직접 병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4번 임차권 등기한 경우 병에게 직접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 뭔 소리입니까? 임차권 등기하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건 뿐이지 임차권 등기됐다 해서 임대인이 처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5번은 구태여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무슨 등기하면? 지상 건물 등기하면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대항력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37번입니다. 임대인의 권리 의무 지금 들어갑니다. 임대인은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를 위한 구조를 유지할 의무는 없다. 맞죠? 통상 용도에 맞게 제공해 주면 되지 임차인의 특수 용도를 위해서 유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란 주점업을 필요한 상태 이런 건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 그랬습니다. 다음에 토지 임차인이 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의 물권 취득 등기를 하면 임차인이 지상 건물 등기하더라도 누구한테는 대응 못한다? 제3자에게는. 예컨대 이 말입니다. 이걸 보면 되죠. 갑과 을 사이에 토지 임대차를 했어요. 왜 했느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 임대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이 임차권은 지금 대항력이 없지만 건물 등기하면 대항력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데 건물만 신축하고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순서대로 되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건물이 완성됐어요. 근데 등기하기 전에 이 토지의 제3자 병이 저당권 등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건물 등기하기 전에 토지에 벌써 제3자가 물권 취득의 등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늦게 놀래가지고 건물 등기했어요. 해봤자 누구한테는 대항 못한다? 저당권자에게는 대항 못합니다. 왜냐? 엄밀히 말하면 저당권 뒤에 뭐 했다? 임차권 등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됩니다. 제3자에 대해서는 임대차 효력이 없다. 3번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이때는 누가 부담해야 된다? 임차인입니다. 4번 수선 의무 면제되다 하더라도 무슨 면제만 된다? 소수선. 대수선은 면제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 소수선이 어느 정도 되느냐? 5번 방에 약간 균열이 있고 외벽에 감이 가 있을 정도라면 그 방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 상태가 아니죠. 그리고 반드시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는 대규모 수선도 아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통상관리에 속하기 때문에 누가 해야 된다? 임차인입니다. 판례가 나온 겁니다. 방에 약간 균일이 있고 외벽에 금이 가 있다 할지라도 그 건물을 사용 수익할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수선해야 됩니다. 자니 38번입니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할 때는 그냥 반환해야 됩니까? 원상회복해야 됩니까? 당연히 원상회복해야 됩니다. 2번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임차했으면 차임도 연대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이거는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연대하여 차임 지급한다. 다음에 자 원래 임대인은
용도에 맞게 제공해줄 의무는 없지만 임차인의 도난을 방지하거나 아니면 안전을 배려해줄 보호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대인에게 원칙적으로 보호문은 없습니다. 다만 3번처럼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해당되는 숙박계약은 무슨 의무가 있다? 안전배려 의무가 있습니다. 숙박계약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고객의 안전이나 도난을 방지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계약들은 항상 그게 뭐가 되어 있다? 기존품은 맡길 거 뭐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비상통로가 잘못됐다든지 안 그러면 펜션에서 모욕을 하다가 넘어졌다. 그럴 때는 주인 불러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임대차는 다용도에서 넘어지더라도 주인한테 전화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도난 당했다고 주인 전화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나 펜션에는 도난 당했다. 그럼 주인 부르는 겁니다. 완전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다음에 4번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뭐 해줘야 된다? 통자라고 법조문에 나와 있죠. 그러나 이미 알고 있을 때는 통자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다음에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후에는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법조문에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 자기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적 계약이죠. 답은 5번입니다. 39번입니다. 이제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 물어봅니다. 1번은 쭉 보니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했죠. 유효다 무효다? 유효입니다. 비용은 아까 제가 임의 규정이라 했지 않습니까? 비용 포기 특약할 수 있습니다. 2번 쭉 나가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강인이 강행 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3번은 필요비 있죠. 필요비 당연히 가능합니다. 4번 양도 전대 금지 특약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양도 전대 금지. 다음에 차임을 매월 초 지급하기로 했다. 차임 지급에 관해서 우리 민법은 뭐라 돼 있냐? 반대 약정이 없으면 매월 말이라 그랬어요. 그럼 반대 약정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따라서 1번, 3번, 4번, 5번은 임의 규정입니다. 그러나 부속물 매수 청구는 당연히 강행 규정입니다. 자, 다시 또 권리 의무 들어갑니다. 쭉 가다가 이제 43번부터 비용 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나옵니다. 40번입니다. 어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백에 반항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건물을 보존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만일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소실했습니다. 그러더라도 선관주의 업무를 했다는 건 누가 입증해야 된다? 임차인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X 건물 멸실로 인하여 을의 갑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문제되는 경우 을의 기책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은 갑에게 있다 되는데 갑에게 있습니까? 을에게 있습니까? 을에게 있습니다. 임차인 자신에게 있습니다. 다음에 을이 자신의 비용으로 X 건물에 증축한 부분을 갑에게 기속시키기로 약정했습니다. 그 약정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이므로 무효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건물 임대차를 합니다. 여러분, 건물 임대차를 하면 거의 100% 뭐가, 99% 뭐가 들어있냐면 첫 번째, 특약을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뭐 없이, 성락 없이 임차 목적물을 정개축하지 못한다. 딱 이렇게 특약합니다. 보통 이거 할까 안 할까요? 합니다. 안 그러면 임차인은 마음대로 베란다를 확장공사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 합니다.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뭐 한 경우? 정개축한 경우 임대인 성납은 유무를 불문하고 그 정개축 부분은 누구에게 기속시킨다? 임대인에게 기속시킨다. 이렇게 특약합니다. 이 특약을 둘러싸고 이제 이게 정개축할 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부정한 특약,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죠. 따라서 그걸 부정하는 특약은 무효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게 유효냐 무효냐 나오는데 이 고등 부분까지 무효라고 나왔어요. 근데 판례가 그리고 이거는 얘가 중요한 판례라고 여러 수십 번을 외우라 그랬어요. 내가 비용 포기 특약으로 본다고.
같은 수십 번을 외우라는 것만 안 외웁니다. 쓰잘데없는 건 많이 외웁니다. 별표한 것만 잘 안 해요. 별표. 그래서 별표하는 건 안 외우려고 별표하는지 몰라. 특별히 외우기 싫다고 별표하는 것 같다니까. 별표하는 것만 여러분 지금 기본서에 있는 거 외워봐봐. 지금 60점 넘지 않겠어요? 기본서에 있는 거. 이 경우 원래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원상 회복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따라서 확장공사더라도 원위치 해줘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특이하면 뭐 할 필요 없냐? 원상 회복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한테 유리하는 겁니까? 임차인에게 유리하죠. 대신 이때 따른 모든 비용은 뭐한 것으로? 포기한 것으로 된다고. 이 특약은 무효다 무효다? 무효라고. 그래서 이걸 비용 포기 특약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기는 뭐 무효, 유효다 이 말이에요. 이 약정은 유효입니다. 다음에 갑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기하여 X 건물에 부속한 을 소유 동산을 합류하면 질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자, 임대인을 구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법정 저당권과 법정 질권을 봅니다. 토지를 을에게 빌려줬어요. 임대를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 임차인이 왜 빌렸느냐? 건물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빌렸어요. 그래서 음식점을 신축해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임을 1년에 2천만 원씩 주기로 했는데 계속 차임을 연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임대인 같으면 연체 차임 받기 위해서 뭘 하나 잡아야 되겠죠? 제가 뭘 잡는다 그랬습니까? 토지는 내 거니까 임차인 소유 건물을 내가 합류한다 했잖아. 합류함과 동시에 나는 이 건물에 뭘 취득한다? 저당권을 취득한다고. 저당권 취득한 두 사람이 합의해서 안 했어요. 안 했죠. 왜 하느냐? 요 압류한테 저당권의 효력이 있다고 법에 정해졌다. 법정 저당권이라고. 이게 법정 저당권이라고. 새삼스러운 눈빛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거. 법정 저당권입니다. 그럼 언제 저당권 등기한 것으로 보냐? 압류 등기한 때. 그럼 압류하면 되지. 왜 저당권의 효력이 인정해 주냐? 단순히 압류만 되면 우선 변제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을 주기 위해서 저당권의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그럼 나중에 이 건물이 경매되면 우선 변제 받겠죠? 연체 차임 전부 받습니까? 일정 부분 받습니까? 예? 몇 년분 받을 수 있어요? 그 좀 공부 좀 하라니까. 그러면 확실히 안 하고 1년분은 못도 1년분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맞췄으면 내가 지금 조용히 있겠냐고. 요약지 154페이지를 펴봐봐요. 그게 그 차임 채권 확보를 위한 법정 담보물건에서 법조문 제가 3가지 적어놨잖아. 그 지금 몇 번조를 하고 있어요? 지금 649조를 지금 하고 있잖아. 그럼 변제기 경고하고 몇 년 차임이라 되어 있어요? 2년 차임 채권이잖아. 거기 2년 차임 채권. 그리고 2년 차임 채권이라고. 이게 법정 저당권이라고. 그럼 건물, 이거는 토지 임대차인데, 그럼 건물 임대차는 어떻게 될 거냐 말입니다. 건물 임대차면 건물은 내 거잖아. 그럼 내 건물을 내가 잡을 수는 없죠? 그럼 연체 차임 등에 했을 때 어떨 거냐? 이 건물에 가면 임차인 소유 냉장고 있게 없게 동산을 압류한다고. 동산을 압류하면 무슨 효력이 있다고? 질권의 효력을 인정해 준다 했잖아. 맞습니까? 다음에 토지 임대차도 임차인 소유 과실이 있을 거예요. 과실을 압류할 수 있어 없어요? 과실을 압류합니다. 그 압류하면 무슨 효력이 있다고? 질권의 효력이 있다. 그래서 제가 외울 때 건물을 압류하면 법정 저당권, 건물 아닌 동산이나 뭘 압류하면 과실을 하면 질권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한 적이 있어 없어요? 안에 상세한 내용 말고 저당권은 자세히 배우고 질권은 자세히 외울 필요 없다고.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하면 법정 저당권, 임차인 소유 동산이나 과실을 압류하면 법정 질권입니다. 법정 질권. 별로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리얼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해서 X 건물에 부속한 을 소유 동산을 압류했다나. 그럼 번개처럼 질권 이러면 되죠. 이게 법정 질권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자, 지금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있다니까, 지금. 다음에 41번. 유익비를 지출했다. 적시가 맞아 틀려? 틀리죠. 유익비는 항상 종료시입니다.
중요시. 다음에 2번 기간 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임차권은 당연히 임차권에 의하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만 주장한다? 임대인에게. 제3자에게는 주장 못합니다. 다만 외적으로 뭐가 있으면 등기된 임차권은 제3자에게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직접 주장 못합니다. 다만 임차인은 목적물을 점유하니까 점유권은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점유권에 관한 방해 배제를 청구하거나 임대인이 갖고 있는 방해 배제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직접은 못합니다. 대항력이 있더라도 뭐는 안 된다고 방해 배제 대항력이 있을 때만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은 못합니다. 자, 5번 임차권을 무단양도했습니다. 그럼 무단양도하면 해지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무단양도를 할지라도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 못한다 했죠. 그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대표적인 게 양수인과 임차인이 부부고 함께 동거하면서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단양도하더라도 해지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자, 따라서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틀렸습니다. 그럼 맞는 거는 몇 번만 맞습니까? 내가 3번을 안 하고 넘어갔습니까? 4번을 안 하고 넘어갔죠. 5번은 지금 틀렸다 했습니다. 4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부속물 매수 청구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맞는 거는 2번인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펜션의 1박 2일 별로인 거죠. 그래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인정되는 것은 딱 하나. 그렇습니다. 비용 상환청구권 인정해 줍니다. 나머지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다음에 42번 수수 업무 부담한다는 특약 효력이 있다. 아까 말했습니다. 임차인이 수수 업무 부담한다는 특약 효력이 있습니다. 그게 통상 수수 업무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대수수는 돼 안 돼? 안 된다. 다음에 2번 필요비 육비는 목적물 반환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행사해야 됩니다. 주의할 것 목적물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지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이 아니에요. 자, 다음에 3번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 토지와 제3자 토지에 걸쳐서 건립됐다. 그럴 때는 그 전부 지상물 매수 청구 안 됩니다. 임차 지상 위에 있는 부분만 매수 청구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무슨 대상이 될 때? 구분 건물 대상이 될 때 그 부분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토지를 갑이 을에게 임대를 해줬어요. 그 임차인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임차했는데 건물을 신축했는데 임차 지상과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나중에 갱신 청구에 불응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럴 때는 건물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없고 임차 지상 위에 있는 부분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건물 일부를 매수 청구한다는 거죠. 그럼 그 부분이 무슨 대상이 될 때? 구분 건물 대상이 될 때 그 부분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음에 4번은 필요비는 지출 적시입니다. 5번 보증금 존재를 이유로 차임 취급 거절할 수 있으며 틀렸죠?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차임 취급 거절할 수 있어 없어요? 가구 안 가구는 임대인 마음입니다. 임차인은 주장 못합니다. 따라서 5번 또 틀렸습니다. 맞는 건 2번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비용 들어갑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 합니다.